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오름신경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뇌의 구조라든지 그다음 소뇌 그리고 뇌줄기 그리고 척수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물리치료 쪽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대뇌와 척수하고 연결이 되어서 근육과 서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근육에서 올라오는 오름신경로와 대뇌에서 근육을 지배하는 내림신경로, 요거 두 개의 경로가 우리 물리치료 쪽에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쪽에 근육의 문제가 생겼다, 근육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으면 내림신경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여기에서 척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뇌줄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소뇌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대뇌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가 어떠한 경로를 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차례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것의 종합적인 챕터들이 오름신경로 그리고 내림신경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 쪽에 어떠한 페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오름신경로에 문제가 척수에서 발견이 될 수도 있고, 뇌줄기, 소뇌, 대뇌의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감각, 움직임의 감각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름신경로와 내림신경로의 이러한 경로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근육을 치료하면서, 우리가 뇌를 치료하진 않죠. 근육을 치료하면서 오름신경로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임상 양상에 대해서, 임상적 증상, 임상적 양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환자는 대뇌의 어디 부위가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오름신경로의 이상으로 인해서 임상적 증상이 나타나는지, 내림신경로의 이상에 의해서 어떠한 증상이, 임상적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알을 통해서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근거를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름신경로와 내림신경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본다면은, 오름신경로죠. 어센딩 트랙, 오름신경로입니다. 이 오름신경로는 감각입니다. 감각. 올라가는 건 감각의 경로가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감각의 경로가 되어 있고, 여기는 내림신경로입니다. 내림신경로는 운동의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오름신경로는 감각이고 내림신경로는 운동이 됩니다. 원칙이죠.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오름신경로는 크게 고유감각의 정보가 오름신경로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통증이죠. 통증의 오름신경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오름신경로의 특징입니다. 내림신경로는 크게 의식적인 내림신경로와 무의식적 내림신경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고유감각의 경로부터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하면, 고유감각은 척수에서 우리가 스파이널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뒤쪽 요 부위죠. 들어와서 이쪽 부위가 고유감각의 경로가 됩니다. 그래서 뒷기둥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러한 트랙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포스테리어 컬럼이다 라고, 뒤에 있는 기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요거는 척수의 단계에서 뒤쪽에 있는 기둥이 되고 이제 브레인스템으로 넘어가면은 브레인스템의 이쪽 부위가 되겠죠. 이쪽 부위는 이 메디알 쪽으로 올라갑니다. 메디알 쪽으로. 그래서 이것을 메디알 렘미스커스다, 렘미스칼 패스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측 섬유띠로다, 섬유띠로다. 그래서 이것을 붙여서 뒷기둥, 내측 섬유띠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센소리의 패스웨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올라갈 때 어떻게 연접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카우달, 메둘라, 오브랑가타에서 연접이 일어납니다. 연접이 일어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척수에서 들어와서 올라갈 때 첫 번째로 연접이 일어나는 데가 카우달, 메둘라, 오브랑가타에서 연접이 일어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 올라가는 이쪽의 척수의 경로에서는 뒷기둥이죠. 뒷기둥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뒤로 올라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널판핵과 처음에 척수에서 널판핵과 척수에서는 널판 다발과 쐐기 다발을 통해서 올라와서 카우달, 메둘라, 오브랑가타에서는 핵의 연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통증과 페인과 템프라처죠. 통증과 온도 감각은 두 개가 같이 가는데 이것을 척수 시상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뒷기둥 내측 섬유띠로 하나와 척수 시상로 이렇게 우리가 감각을 크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수 시상로는 첫 번째 연접이 척수에서 일어나더라, 첫 번째 연접이 척수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고유 감각의 첫 번째 연접은 메둘라 숨내에서 첫 번째 연접이 일어나고 통증과 페인은 통증과 온도 감각은 척수에서 첫 번째 연접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의 영역은 가쪽으로 내려오는 가쪽 운동의 경로와 메디알 쪽으로 내려오는 안쪽 운동 영역으로 두 개가 크게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각각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이게 뒷기둥입니다. 뒷기둥 안쪽 섬유 내측 섬유띠로 내측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맞겠죠. 내측 섬유띠로입니다. 이것이 이 경로가 무슨 경로이냐면 고유 감각의 경로죠. 고유 감각이다 그러면 이 고유 감각이다 그러면 촉각, 감각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감각인지 아는데 고유 감각이라니까 잘 모르죠. 프로프리오셉션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의미는 뭐냐면 인간에게 있는 고유한 감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고유 감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체의 위치와 포지션, 위치와 무브먼트, 움직임에 관한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고유 감각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인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팔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감각, 그리고 팔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는 감각이 이 고유 감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 감각은 상지에서 올라오는 고유 감각과 하지에서 올라오는 고유 감각이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하지에서는 우리가 룸바 쪽으로 하지의 감각이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이게가 뒷기둥입니다. 뒷기둥. 포스테리어 클럼이다. 포스테리어 클럼은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그라실리스 투버클이라든지 큐네이트 투버클 두 개를 합치는데 하지는 그라실리스입니다. 그렇죠? 널판 다발, 얇은 다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얇은 다발로 이렇게 쭉 올라와 가지고 아래쪽 순내에서 요걸 카우달 메둘라 오블랑가타 카우달 메둘라 오블랑가타에서 첫 번째 연접을 해서 여기에서 반대로 넘어갑니다. 반대라는 건 만약에 좌측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우측으로 가는 것이죠. 넘어와서 반대로 넘어와서 올라가는 이러한 경로를 가지고 중간대를 통해서 시상에서 한 번 더 연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접은 카우달 메둘라 오블랑가타에서 한 번 연접을 하고 그리고 시상에서 두 번 연접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몇 개가 섬유가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의 이러한 경로를 가지게 되는 것이 고유감각의 경로가 되겠죠. 들어와가지고 고유감각 하지가 들어와가지고 메디알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올라가는 이러한 경로를 가지고 상지의 경로는 들어와서 서비칼 쪽에서 들어와서 하지보다는 라테랄 쪽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뒷기둥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카우달 메둘라 오블랑가타에서 교차를 해서 올라가서 시상에서 다시 연접을 하는 이러한 경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하지의 고유감각의 경로는 스파이널 코드의 뒤에 메디알 쪽으로 올라와서 카우달에서 연접해서 반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와서 시상에서 연접을 하고요. 상지의 고유감각의 성분은 들어와서 서비칼 쪽으로 들어와서 아래쪽 순내에서 연접을 해서 다시 메디알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경로를 가집니다. 얼굴의 경로는 얼굴의 고유감각이나 모든 감각의 경로는 3차 신경입니다. 3차 신경이 이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신경이라면 트리제미날이 되겠죠. 트리제미날이 모든 걸 담당해서 들어와서 다리 내 쪽에서 우리가 연접을 해서 각각으로 올라가서 시상하고 연접을 하는 그러한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 우리가 뒷기둥 이거는 뒷기둥이죠. 뒷기둥이다. 도잘 클럼이다. 이거는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 척수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얇은 다발 그렇죠. 얇은 다발은 하지의 고유감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건 좀 더 내측이죠. 메디알 쪽에 있다. 쐐기 다발이다 그러면은 쐐기 다발 그라실리스다 이거는 상지의 고유감각의 정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대로 넘어와서 안쪽 섬유띠로를 만듭니다. 이거는 전부 다 브레인스템 뇌줄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상하고 연접을 합니다. 시상 VPL이라고 해서 시상하고 연접을 해서 여기 대뇌 쪽에 올라가게 되면은 다리라든지 몸통이라든지 팔이라든지 얼굴 쪽 감각의 각각의 연접을 대뇌 프라이머리 소마토 센소리 콜텍스 1차 몸감각 겹칠 브로드만 3번, 1번, 2번이 되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오름의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손상이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감각의 손상을 잃는 것이고 또한 시상 쪽 손상을 당하더라도 감각의 손상 가지는 거고 브레인스템 쪽에서도 내측 섬유띠로 하더라도 고유감각의 손상을 가지는 겁니다. 척수에 있더라도 뒤쪽에 손상이 되면 고유감각의 손상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질환명으로는 다 질환이 각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먼저 요 통증부터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통증의 경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통증은 스파이노 살라미 트랙 스파이노 살라미 트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수에서 시작을 해서 시상까지 가는 이러한 트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지와 여기가 상지입니다. 상지와
하지가 있으면은 각각에 들어와서 척수로 들어오게 되겠죠. 들어와서 척수의 렉시드 층판 2층에 연접을 하게 됩니다. 물론 2층부터 6층까지 쭉 연접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2층에 연접합니다. 이것이 서브스탄스 겔라티노사죠. 그래서 우리가 게이트 시오리, 관문 조절 이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대로 바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넘어가더라. 반대로 넘어갈 때 척수에서 앞백색질 막교차라는 곳입니다. 막교차.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스파이널 코드가 있으면 이쪽에 가운데 쪽 이쪽을 앞백색 들어와서 이렇게 교차를 해서 올라간다. 이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앞백색질 막교차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여기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연접이 일어나겠죠. 여기에 2층 렉시드 층판이죠. SG에서 연접을 일어나고 앞백색질 막교차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브레인스템 쪽을 쭉 올라가서 요거는 올라갈 때 라테랄로 올라갑니다. 좀 더 라테랄 쪽입니다. 라테랄로 쭉 올라가서 시상과 연접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시상과 연접을 하게 됩니다. 연접을 해서 대뇌 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대뇌 3번, 1번, 2번 쪽과 연접을 해서 올라가는 게 척수 시상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올라가는 이 경로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스파이널 렘미스커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스파이널 렘미스커스, 척수 섬유띠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측 섬유띠로가 우리가 메디알 렘미스커스가 고유감각, 내측 섬유띠로가 고유감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척수 섬유띠로가 척수 섬유띠로를 우리가 통증과 연결되어 있는 감각의 경로다라고 좀 더 라테랄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인스템의 라테랄 쪽이 이렇게 좀 손상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 통증에 손상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이쪽이 손상 당하면 그러면 통증을 느끼지 못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통증은 좀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감각이죠. 아프면은 나중에 좀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통증하고도 이 감각이 이쪽 경로가 손상을 당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많은 다른 부위에서까지도 통증을 과한 통증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모식화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근육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들어와가지고 2층에서 그렇죠? 2층판에서 SG죠. SG에서 연접을 하죠. 연접을 해서 반대 앞백색질 막교차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백색질 막교차입니다.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척수에서도 우리가 올라갈 때 C 파이버가 있고 C5 통증을 전달하는 파이버 C5가 있고 A 델타 파이버도 있습니다. A 델타 파이버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통증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5와 A 델타 파이버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척수에서는 리사우어 트랙이라는 것도 요 사이 신경원입니다. 척수에 있는 사이 신경원입니다. 척수에 있는 사이 신경원인데 요것이 요 사이 신경원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리사우어 트랙은 통증만 전달하는 통증을 스파이널 코드에서 서로 위아래로 막 서로 연결시켜줍니다. 스파이널 코드에서 서로 막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리사우어 트랙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발달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러한 말은 아닌데 조금 이렇게 한번 보면은 우리가 여기가 스파이널 여기가 보면은 척수죠. 척수의 신경로들입니다. 척수의 신경로들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요 안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척수에서 보면은 이쪽이 뒤쪽이고 이쪽이 앞쪽이죠. 들어와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서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확대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여기 보이죠? 이게 뒤쪽이고 이게 앞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게가 감각이 핵이 뒤쪽으로 들어갈 때 여기가 핵이 있는 자리라서 볼록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 운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합쳐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척수신경이 요래 합쳐진 신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전선으로 묶어져 있는 이러한 신경들이 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이 척수 안에 서로 위아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리사우어 트랙, 오로지 통증만 서로 연결시키는 리사우어 트랙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은 다른 감각보다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감각은 손까지 있는데 어떤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가 됐을 때 손까지 감각은 뭐 엘보까지 있더라도 통증은 손까지 느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무슨 말이냐고 이야기한다면은 이 리사우어 트랙이 요 안에서 위아래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더라도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조금 더 보게 된다면은 자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척수신경을 본다면은 이게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도 자율신경계가 여기에서 보이고 있겠죠. 자율신경계, 교감신경인데 이렇게 교감신경이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연결되어서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서 말초신경들이 쫙 이렇게 퍼져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지를 좀 더 많이 이렇게 관여를 해야 되겠다 하면 브라키알 플렉서스가 더 발달되어져 있는 이러한 브라키알 플렉서스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또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게 여기에 우리가 뒤통수로 이렇게 올라가는 우리가 두통에 관련되어 있는 그렇죠. 요 하나, 둘, 세 개의 신경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신경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를 우리가 그레이트 큰 뒤통수 그렇죠? 큰 뒤통수 신경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쪽 라인에 따라서 이게 이제 작은 뒤통수 신경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이 작은 뒤통수 신경이고 이게 귀파키 신경이라고 해서 이계 신경이라고 구용어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통이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도 이쪽 근육을 조금 자극을 시켜서 이 신경들의 민감도를 좀 떨어뜨리는 이러한 신경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통증은 이 스파이널 코드 안에서 서로 리사우어 트랙을 통해서 서로 많이